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단합을 강조하면서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국으로 나아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취임식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의 한미 관계 또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지건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취임식 실제로 보셨습니까? 직접?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하다 보니까. 예. 저는 뭐 신문 기사라든지 언론 뭐 이런 걸 통해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취임식에 이렇게 긴장감이 흐르기는 또 거의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런 취임식 정말 특히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정말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런 취임식이 이렇게까지 정말 조용한 취임식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뭐 불상사는 없었는데 네네.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메시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메시지 내용 자체를 정리할 게 사실은 없을 정도로 너무도 간결하고 단순하게 오로지 미국민의 단결과 통합 그리고 네. 미국식 민주주의를 복귀 이것을 위해서 전 국민이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 외에는 정말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만큼 저는 미국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겪었던 분열, 뭐 갈등 이런 것들이 정말 정도가 심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 하나에만 신경을 썼던 그런 저는 연설문이었다라고 봅니다. 그 단어들이 보면 좀 원론적인 단어, 또 원칙적인 단어 그렇죠. 이런 굉장히 것들이 통합이라든지 많이, 단결 뭐 이런 것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거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저희가 궁금한 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와의 한미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뭐 앞서 트럼프 정부 시절과는 뭐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게 한미 관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한미 관계는 큰 변화는 조금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리더십 스타일 자체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대단히 적극적이었고 자기가 또 모든 의제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 반면 아마 제가 볼 땐 바이든 행정부는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바텀업에 해당하는 장관이라든지 차관급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실무적 급들이 원하는 단계를 밟은 차곡차곡 밟아가는 그런 방식의 어떤 대북 접근 그리고 완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충분히 반영되는 형태로 대북 정책이 변할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과의 관계도 바뀔 거다. 그래서 한미동맹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틀에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저희들한테 50%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건 한 13% 정도인데 아마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신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할 건가 이걸 이제 굉장히 저희들이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마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중국에 대한 보다 강경한 태도를 주문할 거고 북한에 대한 보다 강경한 태도를 주문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떤 획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디테일에서 좀 부분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원칙의 약간의 변화와 디테일한 부분에 많은 변화들을 저는 동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방식도 바뀔 것이고 완전히 바뀌죠. 그건. 그렇다 보면 이제 대북 정책을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대북 정책 같은 경우 원점 재검토가 기본적인 원칙이고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김정은이 결정하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그리고 한국이 그 중간에서 어떤 중재자 노릇을 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종류의 방식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다. 아마도 이전에 민주당 정부들이 했던 방식대로 좀 더 제도화되고 체계적인 형태로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들을 보장받는 만큼 주는 방식으로 갈 거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던 그냥 기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닐 거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좀 획기적인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굉장히 좀 진전되는 그런 어떤 그 남북 관계 그다음에 북미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첫날부터 뭐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트럼프 그 전임 대통령의 어떤 흔적 지우기에 좀 많이 몰두를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 중국 관계는 좀 개선하는 분위기로 이어집니까? 대북 저는 중국 관계 개선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트럼프 이번 바이든 취임식 때 미국 대만 대표부의
이 수장을 초청을 했거든요. 예. 이건 42년 만에 당교 이후 4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만과 가까이 지내겠다. 미국의 견제타를 벌써 날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무조건 트럼프처럼 모든 면에서 다 중국과 맞설 거냐? 그렇진 않을 거다. 저는 제가 볼 때 선택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부분은 갈등을 계속 가져갈 거고 네. 그다음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협력할 부분은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분야에서 기후 변화를 막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협력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군사 안보라든지 이런 분야는 경제라든지 이런 분야는 계속 갈등과 대립이 좀 깊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선택적인 어떤 강경 예, 저는 그렇게 정책을 갈 거라고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 정부와 부산은 어떻게 좀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굉장히 네. 뭐 연결을 바로 직접적으로 네.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저는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그 경기 부양책의 결과가 자동차 산업이 일어난다든지 기계 산업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 사실 이 부산 지역은 소부장이라고 하는 부품 장비 산업이 굉장히 아주 핵심 경쟁력을 지역에, 갖춘 네. 지역이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부분에서 저는 수출 경쟁력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은 합니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의 롤이라든지 또 네. 부산시의 롤 이게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게 있죠. 바이든 행정부가 만약에 들어서서 대북 정책을 좀 탄력적으로 하게 되면 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아마 개성공단 같은 것들은 좀 열어보자 이렇게 우리 정부가 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부산에 이제 개성공단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부분들이 또 진출을 하게 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뭐 여러 국가들과의 어떤 경색된 부분들을 좀 풀릴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기대를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재건 교수 얘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